네, 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장중 시황방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좋죠. 오늘 상승의 주역은 어제부터 찔끔찔끔 움직임을 보였던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기관의 힘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조차도 매도로 돌아섰을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기관들밖에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의외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없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또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자동차주들의 강한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카카오한테 밀린 게 이제 열받아서 잘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강력하게 상승 변환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종합주가지수가 2020입니다. 와우, 기분 좋은 숫자예요. 일단 2000포인트를 넘기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요, 주가의 기대감들, 또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곤노곤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뭘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라는 것을 돌파했다는 것은요, 그동안 이제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 떨쳐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즉, 보면 이제 주가가 원래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 흐름이 시작됐었던 것이 바로 여기 1900선 그 포인트부터죠. 작년 한 6, 7월, 8월 달이네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정점에 들어왔었던 완전 바닥의 시점이 1900포인트 정도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2200포인트까지 잘 상승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쭉 하락을 하게 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그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2000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 20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것에 의미를 조금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분봉 차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침부터 계속 강하게 오릅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그 전일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을 배경으로 해서 유럽이 같이 또 튀어 올랐고요. 미국 시장이 쉬는 바람에 이 유럽의 상승이 다시 순환고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기어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들어왔는지 뛰어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계속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침 시점에 원래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려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침 시점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것과 반대로 올라갔으면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이제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물론 아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은 물량을 가지고 움직임들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후 시점까지 다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워낙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갑자기 딴지를 거는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밀려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2%, 1.3% 올라오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5%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들 매수가 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봉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은 등락폭이 조금 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폭이 좀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게요, 어제 같은 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코스닥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매도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일단은 이 변동폭을 조금 잡아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뭐 개인들이 받아치면서 외국인 기관 다 비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기금 쪽 움직임을 일단 주목해 보세요. 연기금 쪽 움직임이 아침에 좀 들어오다가 살짝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 보시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금융투자하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을 레버리지 쪽으로 강하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투자를 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겠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과 반대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 주역은 일단 연기금이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아침에 후루룩 쏟아졌다가 바로 또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라면은 외국인 수급도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후 들어서면서 순매수 전환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잘만 한다라면 오늘 오후 시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이 된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매수 전환이 된다는 의미는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유럽장이 크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경기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재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 부분이고, 기대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불안감이 휩싸였었던 내용들이 호재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뒷짐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또 달려오겠죠. 자, 뭐 시장 잘 간다고? 그럼 나도 사야지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오후에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들은 잘 연결돼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수급은 어차피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마이너스로 확 전환이 돼 버렸는데, 이게 더 확장 국면을 보일 것인지 여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어제 25일날 나왔었던 최종 그 결과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 레버리지 매수를 많이 했고요. 인버스 쪽에 매도를 들어갔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곱하기 2로 샀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이제 오늘 아침 수급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오늘 지금 10시 시점에서의 집계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매도가 일단 다 들어갔어요. 삼성전자까지요. 그 다음에 LG화학, KB금융, 대림산업 뭐 이런 쪽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기아차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아차, S-오일, 은행주, 그 다음에 건설주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부양, 경기 회복 이런 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망의 기관들 뭐 하고 있을까? 자, 지금 기관 총합을 보게 되면 시장 방향에 대한 내용이 하는 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연기금 쪽에도 당연히 시장 방향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쪽에도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 없죠. 레버리지 찾을 수 없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요, 기관들은 일단 상방으로 베팅해 놓은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둘래? 네. 시장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들이 카카오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대차 이런 부분들, 경기가 재개되고 활동이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겠네? 실업자들 많이 줄겠네? 이런 느낌들 나오는 거죠. 돈 좀 벌면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바꾸고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일단 돈 벌면 쓸 생각부터 하는 것이 문제긴 한데요. 그동안 억눌렸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제대로 된 쇼핑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면,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폭탄들이 막 터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거 보복 소비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을 막 분출해내는 그런 형태의 그 소비 패턴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경기 민감주가 됩니다. 소비주.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경기가 정상화된다고만 친다라도 이렇게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평가된 게 굉장히 많죠. 뭐 항공주부터 해가지고요. 독일은 항공주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뭐 항공, 소비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 부분에서 전부 다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난 그동안 억울했어. 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 그것도 빠르게 돌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원금들을 많이 줬죠.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기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경기 부양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정말로 경제 활동들 재개가 되고 있고 이제 하늘길만 열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길만 열려서 여행도 좀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상화되는 것은 뭐 일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 그다음에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움직임에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제부터는 달려야 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우상향입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지수가 일단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내가 뭘 말을 하겠습니까? 야, 너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아, 올라가시는군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대응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측하지 마시고 이제 내려갈 거야. 현금 확보에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네, 방구를 껴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상승이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어지간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또 손실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놔두시고 좋은 종목들이 있으시면 뭐 매수 접근들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주식 매수한 것들 말씀드렸죠. 기아차, 네, 기아차, 야 사자마자 주가가 그래도 많이 뛰었어요. 네, 기분이 좋죠. 수단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올랐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역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접근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 마감 시황에서 또 이제 전체적인 동향들 짚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 꼭 유지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